들어오실래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내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팔을 따라 가슴 어딘가로 번져왔어요. 가느다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빗물 냄새에 섞인 그녀의 숨이 가까워졌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숨이 막힐 만큼 손끝이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 짧은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불을 끄면 집이 금방 조용해집니다. 냉장고 소리만 남아요. 식탁엔 늘 컵이 2개. 하나는 내 것, 하나는 그녀의 것. 벌써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어요. 퇴직 후엔 하루가 더 길어졌죠. 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보다 불을 끄고 눕는 게 전부예요. 그날도 벨이 울렸어요. 3번, 4번. 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형광등 불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죄송해요. 혹시 이거 택배 아닌가요?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 얇은 가디건, 그리고 조금 미안한 듯한 미소. 나는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송장을 보니 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제 거네요. 그녀는 상자를 도로 받아들며 웃었어요. 요즘 택배 기사님이 자주 헷갈리시나 봐요. 어제도 옆집 걸로 왔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인사도 못 드렸네요. 이사 온 지 2달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요즘 집에 계신 줄 몰랐어요. 낮에도 불이 꺼져 있길래. 그 말에 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내 집을 보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퇴직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아, 그러시구나.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옆집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따뜻한 색이었습니다. 주황빛이 복도 바닥까지 길게 이어졌죠. 그럼 또 뵐게요. 문이 닫혔어요. 복도엔 다시 정적만 남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모서리를 문지르는 것 같았죠. 현관문을 닫으며 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지만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날 밤 나는 불을 켜고 잤습니다. 사흘 뒤 택배가 또 잘못 왔어요. 이번엔 아예 내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송장을 보니 옆집 이름이었어요. 나는 상자를 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섰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그녀는 얇은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다 나온 듯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죠. 목덜미에 땀이 살짝 맺혀 있었어요. 아, 또 잘못 왔나 보네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나는 상자를 건넸어요. 손끝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체온이 오래 남았어요. 그녀는 상자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늘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요. 나는 망설였어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괜찮다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책들이 가득했고 작은 책상 위엔 노트북과 메모지가 어질러져 있었어요. 창가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록빛이 햇살에 반짝였죠. 공기가 부드러웠어요. 살아있는 집의 냄새였습니다. 작가세요? 네. 프리랜서로 일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원두를 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오래전 잊고 있던 소리 같았어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젠 혼자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진하고 따뜻한 향이었습니다. 우린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녀의 손이 컵을 감싸고 있었어요. 작고 가느다란 손, 손톱이 짧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저릿했어요.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도 이렇게 컵을 잡곤 했어요. 양손으로 컵을 감싸고 입김을 후 불며 나를 보고 웃었죠. 그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시계 초침이 방 안을 가르고 있었어요. 똑딱똑딱.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소리는 더 커졌어요. 날씨가 좋네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어색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 어색함마저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오후 3시쯤. 빛이 따뜻해서요. 그러네요. 나도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화분을 비추고 있었어요. 초록 잎사귀가 반짝였습니다. 자주 오세요. 그녀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택배가 또 잘못 오면요. 나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저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손바닥에 아직 컵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 온기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나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중얼거렸어요.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복도를 걷는데 그녀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머리와 어깨가 젖어 있었어요. 비 오는 줄 몰랐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잠깐 나왔다가 이렇게 됐네요. 나는 내 우산을 펼쳤습니다. 같이 쓰시죠. 어차피 옆집인데. 괜찮아요? 네. 우린 나란히 걸었어요. 좁은 우산 아래 어깨가 스쳤습니다. 그녀의 옷에서 빗물 냄새가 났어요. 차갑고 촉촉한 냄새였습니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녀의 손등에도 내 손에도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 복도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팔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어요. 우산이 작아서 몸을 더 가까이 해야 했습니다. 어깨가 완전히 붙었어요.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숨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가끔 무너질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보았어요.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녀의 눈빛, 그 속엔 나와 똑같은 외로움이 있었어요. 똑같은 결핍, 똑같은 허기.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우산 아래 멈춰 섰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소매를 잡았어요. 손끝이 천을 잡았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그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어요. 들어오실래요? 그 말이 공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빗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상이 우산 아래로 좁혀졌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손끝에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팔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나는 그 손을 보았어요. 가느다란 손가락,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숨이 가까워졌습니다. 빗물 냄새와 섞였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끈적했어요. 손끝이 조금 더 세게 천을 잡았습니다. 당기는 건지 머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손을 빼냈어요. 죄송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제가 너무 앞섰나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선 안 돼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우산은 여전히 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흠뻑 젖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켰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흔들리는 사람,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녀의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웠어요. 사실은 또 지웠습니다. 화면만 바라봤어요. 한참을. 무엇을 쓰려 했던 걸까요? 사과를 하려던 걸까요? 아니면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내의 사진을 봤어요. 미안해.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흔들렸어.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옷장을 열었어요. 아내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가디건을 만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배기사가 벨을 눌렀어요. 문을 열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자주 오가시더라고요. 나는 얼어붙었어요. 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아, 그냥 택배가 자주 잘못 와서요. 아, 그렇구나. 제가 실수를 자주 했나 보네요. 죄송해요. 그는 가벼운 말투로 떠났지만 그 말은 무겁게 남았습니다. 누가 보고 있었어요. 누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숨을 들이켰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후엔 아래층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죠. 요즘 옆집 분이랑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 그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 그냥 인사 정도요. 좋으시겠어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그 말엔 다른 뜻이 담겨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빨리 인사하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현관 앞을 봤어요. 문틈 아래로 뭔가 보였습니다. 나는 몸을 숙여 집어들었어요. 손수건이었습니다. 어제 비 오던 날 그녀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아직 축축했습니다. 손수건을 펼쳤어요. 자그마한 꽃무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향기, 그녀의 향기였어요. 나는 손수건을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돌려줘야 하는데, 배를 눌러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옆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틈 사이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아노 선율. 그녀는 저기 있습니다. 나와 똑같이 혼자, 나와 똑같이 외로운 채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어요. 복도에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고 내 안엔 아내의 기억이 있었으니까. 나는 손수건을 들고 그녀의 문 앞에 섰어요. 배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가 볼지 몰라요. 누가 알지 몰라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손수건을 문고리에 걸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문득 아내의 옷장이 보였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그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옷을 꺼내 안았어요. 미안해.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흔들렸어. 눈물이 났어요. 뜨거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어. 옷을 쓰다듬으며 나는 조용히 울었어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녀와 마주친 적은 없었어요.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에요. 다만 조심스러웠을 뿐이죠. 시간을 엇갈리게 나갔고 복도를 걸을 땐 소리를 줄였습니다. 어느 날 또 택배가 왔어요. 이번엔 정말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들고 그녀의 문 앞에 섰어요. 배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가 볼까봐, 아니, 내가 흔들릴까봐. 나는 배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택배 문 앞에 두고 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웃이면 충분합니다. 외로움을 나눠줘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메모를 택배 상자 위에 올려놓고 나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나는 식탁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봤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게 다녀왔어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흔들렸지만 넘어지진 않았어요.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나는 그 미소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거실 불을 켰어요. 오랜만에 켜는 불빛이었습니다. 방 안이 환해졌어요. 구석구석이 보였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시든 화분, 빈 소파. 하지만 이제 괜찮았어요.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폐 깊숙이 이제야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창밖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가물거렸고 복도엔 여전히 정적만 흐르고 있었지만 이젠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컵 하나만 꺼냈습니다. 찬장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하나만 꺼냈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나가는 소리였어요. 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했죠.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조금 쓰기도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이 따뜻함이면 충분해요. 외로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젠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아내의 사진을 봤습니다. 사랑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전히. 그날 오후 나는 아내의 옷장을 정리했어요. 옷들을 하나씩 개어 상자에 담았습니다. 향수병도 액세서리도 조심스럽게 천천히.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나는 거실 불을 켠 채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불을 켠 채로 잠들었습니다. 외로움은 유혹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책임은 더 오래가요. 그 무게를 견디는 것, 그게 내가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죠.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